매일 아침 정확히 5km 입시. 고요한 동네 사람들은 똑같고도 믿기 힘든 장면을 보았다. 5살 빼기 작은 여자아이가 거대한 저먼 셰퍼드 5마리를 데리고 세상을 다 가진 듯 거리를 걸어 내려오는 것이었다. 미소 짓는 이도 있었고 휴대폰을 들어 영상을 찍는 이도 있었지만 그녀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몰랐다. 소문이 퍼졌다. 그 개들은 누구 거지? 부모는 어디에 있지? 어떻게 저렇게 어린애가 저들을 완벽하게 통제하지? 하지만 진실을 아는 이는 없었다. 아이는 단 한 번도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저 매일 아침 같은 시각, 같은 길, 같은 묵묵한 결의로 걸었을 뿐이다. 그러다 어느 날 지나가던 한 사람이 마침내 그녀를 뒤따라가 보기로 했다. 그리고 그가 알아낸 사실은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그 순진한 미소 뒤에 그녀는 무엇을 숨기고 있었을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진실은 당신을 말문이 막히게 만들 테니까.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공유, 구독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정말 궁금해요.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에 나라 이름을 남겨주세요. 우리의 이야기가 얼마나 멀리 전해지는지 보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도시는 아직 차에 깨어나지 않았을 때 메이플가를 따라 잔 발소리가 은은히 퍼졌다. 엷은 안개가 낮게 깔려 떠오르는 해를 옅은 주황빛 얼룩으로 흐려놓았다. 그 고요한 연무 속으로 동네 사람들이 익숙해졌으면서도 도무지 설명하지 못하던 광경이 나타났다. 6살 남짓의 꼬마 여자아이가 쌀쌀한 아침 공기엔 다소 과하게 느껴질 만큼 화사한 분홍 코트를 입고 인도 위를 차분히 걸어 내려왔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코트가 아니었다. 그녀의 동행들이었다. 작은 손에 느슨히 쥔 목줄 5개. 성견의 저먼 셰퍼드 5마리가 그녀 옆에서 구령에 맞춰 행진하는 병사들처럼 완벽한 보조를 맞춰 움직였다. 그녀를 동행하는 어른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아무도 몰랐다. 매일 아침 7시 정각이면 어김없이 나타나 똑같은 길목을 건너고 같은 경로를 따라가 종소리가 울리기 직전 모퉁이에서 사라졌다. 그러고 나면 그녀와 개들이 공기 속으로 스르르 녹아든 듯 거리는 제 일상적인 박자로 되돌아가곤 했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속삭였다. 어떤 이는 근무 중에 세상을 떠난 훈련사의 딸이라 했다. 또 다른 이는 그 개들이 경찰 소속이라 아이가 잠시 돌봐주는 것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렇게 어린아이가 힘 좋은 셰퍼드 5마리를 어떻게 그토록 침착한 위험으로 다루는지는 누구도 설명하지 못했다. 개들조차도 아무도 가까이 다가와선 안 된다는 걸 아는 듯했다. 어느 아침 새벽마다 가게 앞을 쓸던 나이 든 가게 주인 하퍼 씨가 그녀에게 인사를 건네보았다. 안녕, 꼬마야. 그는 미소 지으며 불렀다. 그러나 아이가 대답하기도 전에 셰퍼드들이 스르르 강역을 좁혀 서더니 보호하려는 눈빛으로 그를 빤히 노려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살짝 기울이고 부드럽게 휘파람을 한번 불었다. 그러자 개들이 그대로 발걸음을 옮겼고 가게 주인은 허공에 빗자루를 멈춘 채 그녀의 뒷모습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곧 사람들은 창가에 서서 그녀의 산책을 찍기 시작했다. 작디 작은 소녀와 거대한 셰퍼드 5마리의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휩쓸었다. 어떤 이는 그녀를 개 공주라 불렀고 또 어떤 이는 개 군대를 훈련 중이라며 농담했다. 하지만 그 농담 아래에는 경애와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다. 자세히 보면 개들은 그녀와 나란히 걷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지키고 있었다. 몇 걸음마다 한 마리가 뒤를 흘끗 돌아보고 또 다른 한 마리는 앞길을 샅샅이 살폈다. 차가 너무 가까이 지나가면 근육이 금세 공격이라도 할 듯 팽팽히 긴장했다. 그리고 그 작은 소녀는 놀라지도 웃지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저 늘 갔던 그 평온하면서도 어딘가 홀린 듯한 눈빛만. 어느 아침 벽돌 건물 위로 해가 머무이 해가 떠오르고 공기가 새소리와 개 짖는 소리로 가득할 때 이선 콜이라는 새 입주자가 발코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막 이 동네로 이사 온 그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다. 겁 한 점 없이
셰퍼드 5마리를 데리고 걷는 아이라니. 도무지 말이 되지 않았다. 어딘가 너무 완벽하고 지나치게 통제되어 있고 그래서 이상했다. 그는 카메라를 움켜쥐고 셔터를 눌렀다. 이 한 장의 사진이 곧 연쇄적인 사건을 촉발해 온 마을이 수년 동안 보지 못했던 비밀을 드러내게 하리라는 걸 그는 알지 못한 채. 그 주가 끝날 무렵엔 메이플 스트리트의 누구나가 그녀의 이름을 안다고 했다. 적어도 그렇게 믿고 있었다. 어떤 이는 그녀를 셰퍼드 소녀라 불렀고 다른 이들은 그냥 개들과 다니는 꼬마라고 했다. 하지만 그녀가 누구인지 어디에 사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늘 같은 방향에서 나타났다가 늘 오래된 느티나무 근처의 그 안개 낀 모퉁이로 사라질 뿐이었다. 이선이 올린 영상은 하룻밤새 폭발적으로 퍼져 나갔다. 작은 아이가 힘센 점원 셰퍼드 5마리를 마치 충성스러운 호위처럼 이끌고 번잡한 교차로를 건너는 장면을 수백만 명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지켜보았다. 댓글창은 온갖 추측으로 들끓었다. 어떤 건 뭉클했고 어떤 건 섬뜩했다. 아마도 서비스 도구를 훈련시키는 걸 거야. 아니야, 너무 어려 보이잖아. 저건 경찰견이야. 뭔가 이상해. 움직임 좀 봐. 마치 그녀를 지키는 것 같아. 며칠 새 지역 기자들이 메이플 스트리트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촬영팀들은 매일 아침 그 모퉁이 근처에서 또 한 번 모습을 보길 바라며 대기했다. 하지만 그 작은 소녀는 커져가는 관심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듯했다. 그녀는 카메라를 한 번도 보지 않았고 누구와도 말하지 않았다. 그저 개들과 함께 묵묵히 걸었을 뿐 마치 군대를 이끄는 지휘관처럼 고개를 꼿꼿이 들고 이웃들은 커튼 뒤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반했고 어떤 이는 불안해했다. 미세스, 빵집의 켈러는 그 소녀가 개들에게 독일어로 뭔가를 속삭이는 걸 봤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개들이 곧바로 반응해 대열을 맞춰 앉았다고. 저 아이는 훈련받았어. 그녀가 중얼거렸다. 아니면 저 아이가 저 애들을 훈련시키는 거야. 누군가 각개가 서로 다른 목걸이 태그를 달고 있다는 걸 알아챘을 때 의문은 더 깊어졌다. 낡고 해저 흐릿한 숫자가 찍힌 거의 군용 신분증 같은 표식이었다. 저건 반려견이 아니야. 한 지역 경찰관이 영상 하나를 보고 중얼거렸다. 저건 은퇴한 근무견들이야. 에다는 호기심을 떨칠 수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영상을 프레임마다 멈춰가며 계속 다시 봤다. 한 클로즈업에서 남들이 놓친 것을 발견했다. 소녀의 손목에 작은 흉터 하나, 그리고 개 한 마리의 목줄에는 경찰 배지처럼 보이는 작은 금속 휘장. 온라인 댓글은 점점 어두워졌다. 부모는 어디 있지? 저렇게 큰 개들을 혼자 산책하게 누가 둬? 뭔가 잘못됐다. 그런데도 의심 아래에서는 사람들의 시선이 떨어지지 않았다.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감정, 감탄, 혼란, 두려움이 새롭게 밀려왔다. 그리고 매일 아침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듯 그녀는 같은 길을 걸었다. 개들은 그녀와 세상 나머지 사이에 침묵의 벽을 세웠다. 창문 너머에서 에다는 혼잣말로 속삭였다. 뭘 숨기고 있는 거지, 꼬마야? 그는 아직 몰랐지만 곧 알게 될 터였다. 그리고 그 진실은 그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다. 35해를 살며 에단 콜은 많은 것을 봤다. 길거리 범죄, 구조작전, 인간의 어두운 면. 은퇴한 탐사 기자인 그에게 이제 놀라운 일 따위는 없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메이플 스트리트를 5마리의 거대한 개들과 함께 걸어 내려오는 그 어린 소녀에게서는 그가 수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호기심이 꿈틀거렸다. 처음엔 또 하나의 바이럴 현상쯤으로 치부했다. 하지만 보면 볼수록 우연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매 아침 개들은 수술하듯 정밀하게 움직였다. 한 마리는 선두, 한 마리는 후미, 2마리는 양옆을 호위, 그리고 한 마리는 언제나 소녀 곁을 지키는 무언의 경호원처럼 붙어 있었다. 그들의 눈은 내내 주변을 훑었다. 경계하되 침착하게. 그건 우연한 행동이 아니었다. 훈련이었다. 에다는 이른 시간에 일어나기 시작했다. 손에는 커피, 노트는 펼쳐둔 채.
2층 발코니에서 그는 사소한 것 하나까지 살폈다. 소녀의 분홍 코트는 날마다 같았고 소매는 군데군데 해져 있었다. 신발은 긁힌 자국 투성이어서 이 한적한 동네를 훨씬 벗어나 걸어다닌 듯 보였다. 그리고 개들. 털은 윤기가 돌았고 목줄은 잘 관리돼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걸음걸이, 그 걸음걸이에는 장난기가 아니라 규율이 배어 있었다. 그는 메모를 끄적였다. 이 개들에겐 목적이 있다. 하지만 무슨 목적이지? 어느 싸늘한 아침, 호기심이 그를 앞질렀다. 에다는 그들을 따라가기로 했다. 겁주지 않을 만큼은 멀찍이, 그러나 어디로 가는지는 볼 수 있을 만큼. 그는 반블록 뒤에서 발걸음을 가볍게 하고 카메라도 준비한 채 뒤를 밟았다. 소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작은 손이 익숙한 듯 흔들림 없이 목줄을 움켜쥐고 있었다. 그들은 빵집과 서점, 공원 같은 익숙한 곳들을 지나 도시 끝자락으로 이어지는 좁은 골목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제는 거의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이었다. 길게는 낡은 집들이 줄지어 있었고 어떤 집은 판자로 막혀 있었으며 어떤 집은 오래전에 버려진 채였다. 그때 에다는 심장이 빨라지게 만드는 무엇을 알아차렸다. 개들의 기색이 달라졌다. 귀가 쫑긋 서고 걸음이 느려지더니 소녀를 중심으로 대열이 더 촘촘해졌다. 소녀가 잠깐 하늘을 올려다보고 그가 듣지 못할 말을 속삭이자 개들은 즉시 가라앉았다. 짧고 절제된 그 한마디가 그의 등골을 서늘하게 했다. 블록의 마지막 집 앞에 이르자 소녀가 멈춰섰다. 집은 잊힌 듯했다. 페인트는 벗겨지고 울타리는 부서졌으며 창문은 유리, 대신 비닐로 반쯤 가려져 있었다. 그러나 소녀가 대문을 지나 들어서는 순간 개들의 긴장은 스르르 풀렸다. 마치 집에 돌아온 듯 꼬리를 살랑거렸다. 에다는 나무 뒤에 쪼그려 앉아 눈치채지 못하게 몇 장을 찍었다. 기자로서의 본능이 고함쳤다. 여기에 뭔가 있다. 아무도 모르는 무언가가. 소녀가 안으로 사라질 때 집안에서 희미한 짖는 소리가 들렸다. 더 많은 개들, 두세 마리쯤 되는 듯했다. 그는 눈살을 찌푸렸다. 아이 혼자서 어떻게 그 모든 걸 감당한단 말인가? 그는 카메라를 끄며 차가운 숨을 길게 내뿜었다. 좋아. 그는 낡은 집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중얼거렸다. 네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보자.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를 따라가기로 한 그 단 한 번의 결정이 그가 지금껏 파헤친 어떤 사건보다도 훨씬 큰 미스터리의 실타래를 풀어놓게 될 거라는 사실을. 다음 날 아침, 에다는 그 낡은 집에서 몇 거리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웠다. 해는 막 떠오르려 했고 도시가 기지개를 켜는 사이 지붕들은 금빛으로 물들었다. 그는 조용히 앉아 아퓨리를 통해 지켜보며 기다렸다. 교회 시계가 7시를 알리는 순간 대문이 삐걱이며 열렸다. 다시 소녀였다. 분홍 코트를 입은 작은 소녀, 충직한 저먼 셰퍼드 5마리와 함께 나오며 따은 머리가 살짝살짝 흔들렸다. 그들은 그림자처럼 소녀 곁에부터 발걸음이 맞춰지고 소리 없이 움직였다. 그 광경은 거의 최면적이었다. 작은 아이를 사납게 지키는 수호자들에게 둘러싸인 모습. 에다는 차에서 살짝 내려 안전한 거리를 두고 뒤따랐다. 그는 각 개가 맡은 역할이 따로 있는 듯하다는 사실을 눈치챘다. 흠집난 가죽 목줄을 한 가장 큰 녀석은 소녀의 오른편을 지키며 앞길을 끊임없이 훑었다. 조금 더 어린 또 다른 녀석은 왼편에 바싹 붙어 걷다가 가끔 코끝으로 소녀의 손을 톡 밀며 괜찮은지 확인하는 듯했다. 지나가던 트럭이 너무 가깝게 우르릉대며 지나가자 개 한 마리가 날카롭게 짖었고 5마리가 순식간에 소녀 앞으로 벽처럼 늘어섰다. 에다는 얼어붙었다. 그 움직임은 빠르고 숙련돼 있었으며 우연한 행동이 아니었다. 이들은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다. 훈련된 무리였다. 작은 소녀가 낮게 속삭였다. 괜찮아? 그러자 녀석들은 금세 다시 긴장을 풀었다. 에다는 그 순간을 포착했다. 소녀의 한마디에 개들의 몸이 이완되고 눈빛이 신뢰로 부드러워지는 그 장면을. 그 안에는 어딘가 비범한
설명하기 힘든 아름다움이 있었다. 공원에 이르자 그녀는 벤치에 앉았고 개들은 주위를 반원으로 펼쳐섰다. 보통 개들처럼 이리저리 달리거나 다람쥐를 쫓지도 않았다. 경계를 서되 차분했다. 소녀는 작은 도시락통을 꺼내 빵 조각을 꺼냈다. 자기 몫이 아니라 녀석들 몫이었다. 그녀는 한 마리 한 마리 다정하게 먹여주며 머리를 쓰다듬고 에단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속삭였다. 에단의 가슴이 조여왔다. 그가 느낀 건 두려움도 연민도 아니었다. 다른 무엇이었다. 이건 용감한 척 너 놀이를 하는 아이가 아니었다. 나이에 비해 너무 무거운 책임을 짊어진 누군가였다. 근처로 조깅하던 남자가 지나가자 개 한 마리가 번개처럼 일어나 그의 길을 막았다. 조깅하던 남자는 헛웃음을 지으며 물러섰다. 에다는 또 보았다. 소녀와 수호자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유대, 말없이 오가는 교감.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에다는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네가 산책시키는 게 아니야. 녀석들이 널 위해 걷고 있어. 그는 아직 몰랐다. 그 유대의 진짜 이유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만큼 깊고 훨씬 더 가슴 아픈 것이란 걸. 햇빛이 자동차 유리 위에서 반짝이고 공기에 이슬과 휘발유 냄새가 엷게 섞여 있던 맑고 서늘한 아침이었다. 소녀는 익숙한 길을 그대로 걸었고 5마리 저먼 셰퍼드가 말없는 수호자처럼 그녀 곁을 미끄러지듯 따라붙었다. 모든 것이 평소 같아 보였다.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에다는 길 건너편에서 카메라를 든 채 휴대전화를 훑어보는 척하며 뒤를 밟았다. 며칠째 그녀의 산책을 기록하고 있었고 걸음 하나하나가 그를 더 깊이 그 미스터리 속으로 끌어당겼다. 하지만 그 아침 공기에는 그조차 느낄 수 있을 만큼 다른 팽팽한 기운이 감돌았다. 개들은 안절부절 못했고 작은 소리에도 귀가 파르르 떨리며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를 감지한 듯 고개를 잽싸게 돌렸다. 그리고 일이 벌어졌다. 등 뒤에서 굉음이 울려 퍼졌다. 오토바이 한 대가 좁은 거리로 말도 안 되게 빠르게 내달렸다. 운전자는 인도 가장자리에 아슬아슬하게 몸을 기울였고 엔진이 비명을 지르는 사이 그의 웃음소리가 메아리쳤다. 소녀는 얼어붙었고 눈이 크게 벌어졌다. 에단이 경고를 외칠 틈도 없이 셰퍼드들이 움직였다. 가장 큰 녀석, 흠집난 목줄을 한 그 녀석이 앞으로 치받드듯 나서며 소녀와 돌진해 오는 바이크 사이를 정면으로 가로막았다. 다른 2마리가 뒤이어 몸으로 방패를 만들었다. 타이어가 비명을 지르고 라이더가 핸들을 꺾었다. 바이크는 간발의 차로 녀석들을 스치듯 비켜 쓰레기통을 들이받고서 나가 떨어졌다. 에다는 길을 가로질러 뛰며 심장이 미친 듯 뛰는 걸 느꼈다. 괜찮아? 하고 그가 외쳤지만 말은 입술에서 멎었다. 개들이 잽싸게 돌아서 그와 소녀 사이에 서서 더 다가오지 말라는 경고가 될 만큼만 이를 드러냈다. 라이더가 신음을 흘리며 헬멧을 벗었지만 욕을 내뱉기도 전에 셰퍼드 한 마리가 깊숙이 으르렁거려 그를 비틀거리게 물러서게 했다. 어린 소녀는 선두견 곁에 쪼그려 앉아 작은 손을 떨며 그 털에 손을 얹었다. 쉬, 괜찮아? 브라보. 그녀가 속삭였다. 잘했어, 브라보. 그 이름이 번쩍 불꽃처럼 에단을 스쳤다. 그건 애칭이 아니었다. 경찰이나 군의 핸들러들이 쓰는 작전 호출 부호였다. 그는 조심스레 한 걸음 내디뎠다. 이제 집에 가는 게 좋겠다, 꼬마야. 방금 정말 아슬아슬했어. 소녀가 마침내 얼굴을 들었다. 그녀의 눈엔 순진함과 두려움, 그리고 또 다른 것,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우린 괜찮아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그녀가 말했다. 그러고는 소매의 작은 찢김을 보더니 재빨리 아래로 끌어내려 그 아래 무언가를 숨겼다. 잠깐 에단의 눈에 비쳤다. 오래된 화상이나 의료 흉터처럼 보이는 그녀 팔의 옅은 자국. 그가 묻기도 전에 개들이 다시 짖으며 그녀를 그 자리에서 몰아갔다. 몇 초 만에 그녀는 모퉁이 길에 삼켜지듯 사라졌고 에단만 그 자리에 남아 심장은 미친 듯 뛰고 머릿속엔 질문이 소용돌이쳤다. 라이더는 낮게 욕설을 뱉고 비틀거리며 떠났다. 하지만 에단은 거의 신경도 쓰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한 장면에 붙들려 있었다. 서슴지 않고 그녀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을 5마리 훈련된 셰퍼드를 지휘하는 작은 소녀. 그는 중얼거렸다. 브라보, 작정년, 흉터, 비밀. 그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넌 남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밀을 품고 있구나, 꼬마야. 그가 차 쪽으로 돌아서자 아침 공기를 가르며 멀리서 짖는 소리의 메아리가 그를 따라왔다. 화도 두려움도 아닌 보호하고 충성하는 울림. 그 소리 속에서 에다는 한 가지를 확신했다. 그는 더 이상 미스터리를 뒤쫓기만 하는 게 아니었다. 그 한가운데로 곧장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에다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소녀의 소매 아래로 비쳐 보이던 그 흉터가 떠오르고 그녀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잘했어, 브라보. 그 이름은 답을 얻지 못한 수수께끼처럼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새벽녘, 그는 다시 마을 끝자락으로 돌아와 그 비바람에 해진 집 맞은편에 차를 세웠다. 동네는 아직 안개에 휩싸여 있었다. 나무벽의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다. 지붕은 가운데가 처져 있었고 울타리는 마치 서 있는 것도 지친 듯 앞으로 기울어 있었다. 그런데도 안에서는 희미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나직한 짖음, 낑낑거림, 그리고 다시 침묵. 그는 그녀가 평소처럼 아침 산책을 나설 때까지 기다렸다. 그녀와 셰퍼드들이 길 아래로 사라지자 에다는 길을 건넜다. 모든 본능이 무단 침입을 말렸지만 호기심이 경계심보다 더 세게 그를 밀어붙였다. 가까이서 보자 집 상태는 더 끔찍했다. 창문마다 진흙 얼룩이 줄줄이 흘러내렸고 이름도 없는 녹슨 우편함, 흙바닥에는 유령의 서명처럼 찍힌 발자국들이 있었다. 그는 집 뒤로 돌아가 잡초 사이를 조심스레 헤치고 걸었다. 그러다 작은 열린 창고를 찾았다. 안에는 비어있는 사료 봉투, 찢어진 담요, 해진 목줄 더미가 쌓여 있었다. 공기에는 양 냄새와 개 샴푸 냄새가 섞여났다. 그러다 구석에 밀어넣은 나무 상자가 눈에 들어왔다. 뚜껑엔 먼지가 두껍게 앉아 있었지만 희미하게 바랜 검은 글씨가 찍혀 있었고 그 한 줄이 그를 얼어붙게 했다. 메트로 경찰 K9 유닛 소유. 에단의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다. 켈러 부인이 옳았다. 이들은 평범한 개들이 아니었다. 훈련된 K9, 어쩌면 은퇴한 경찰견들이었다. 그런데 어린 소녀가 어떻게 그 5마리를 데리고 있게 된 거지? 갑작스런 짖음에 그는 움찔했다. 돌아서자 문간에 그림자가 비쳤다. 사람은 아니었다. 또 한 마리의 개였다. 나이 들어 절뚝였고 주둥이는 세월의 잿빛으로 샌. 녀석은 잠시 그를 똑바로 바라보더니 집 안으로 물러났다. 그 뒤로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닫혔다. 에다는 한 발 물러섰다. 맥박이 미친 듯 뛰었다. 안에는 개가 더 있었다. 다쳤을지도 숨어 있을지도 몰랐다. 그는 폰을 꺼내 앞창을 확대해 들여다봤다. 얇은 커튼 너머로 스치듯 보였다. 램프 불빛이 깜빡이고 스테인리스 그릇들이 줄지어 있고 의자에 접어 걸어둔 경찰 제복처럼 보이는 무언가. 그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누가 누구를 돌보는 거야, 꼬마? 그가 안개 속으로 미끄러지듯 떠나자 울타리 너머에서 감시하듯 지켜보는 셰퍼드의 낮은 으르렁거림이 그를 따라왔다. 그는 아직 몰랐다. 다음에 돌아올 때 혼자가 아니리라는 걸. 그리고 그 무너져가는 집안의 밤의 비밀도 더는 숨어있지 못하리라는 걸. 커져가는 관심이 달갑지 않은 눈길을 끌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퍼져나간 영상들, 수군거림, 호기심. 그 모든 것이 옳은 일을 한다고 믿는 누군가의 전화 신고로 이어졌다. 일주일도 못 되어 시동물관리국이라 적힌 흰색 밴 한 대가 소녀의 집 앞에 멈춰섰다. 에다는 길 건너편에서 차 뒤에 몸을 숨긴 채 지켜봤다. 속이 꼬여드는 듯했다.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그는 알 수 없었지만 이게 좋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다. 단속 요원 2명이 차에서 내렸다. 한 명은 클립보드를 들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허리춤에 마취총 스트랩을 고쳐 매고 있었다. 젊은 쪽이 말했다. 애가 셰퍼드 5을 돌본다고? 안전하지 않지.
보호자가 없으면 데려가야 해. 그들이 다가가자 대문이 끼익 열렸다. 곧바로 지짐이 터졌다. 깊고 우레 같고 위압적인 소리. 공기가 흔들렸다. 순식간에 5마리 저먼 셰퍼드가 울타리 앞의 모습을 드러냈다. 등털을 곤두쓰고 눈빛은 경고로 이글거렸다. 워. 나이든 쪽 요원이 중얼거렸다. 저건 진영 잡는 행동이야.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야. 그래도 그는 조심스레 한 발 내디뎠다. 그 한 발이면 좋겠다. 가장 큰 개. 브라보가 이빨을 드러내며 대문을 향해 달려들었다. 요원들은 얼어붙었다. 그때 혼란 속에서 소녀가 문간에 나타났다. 분홍 코트는 이제 빛이 바랬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결연했다. 멈춰. 하고 그녀가 외쳤다. 순식간에 5마리 모두 물러나 말 잘 듣는 병사들처럼 그녀 곁으로 돌아왔다. 작은 손을 브라보의 머리 위에 얹고 속삭였다. 괜찮아. 우릴 해치러 온 게 아니야. 요원 하나가 헛기침을 했다. 얘야, 부모님 계시니?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우리뿐이에요. 젊은 요원의 표정은 누그러졌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다. 신고가 들어왔어, 꼬마야. 사람들이 걱정해. 네가 혼자 이렇게 많은 개들을 돌볼 순 없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제발 데려가지 마세요. 그녀가 속삭였다. 이 아이들밖에 안 남았어요. 그녀 뒤편으로 에다는 움직이는 형체들을 보았다. 더 많은 개들을 안쪽 그림자 속에서 나이든 녀석들이 살짝 내다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 든 카메라가 조금 떨렸다. 나이든 요원이 한숨을 쉬었다. 보고를 해야겠어.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내일 아동보호국이랑 함께 다시 올게. 그들이 돌아서자 브라보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온몸이 팽팽히 긴장했다. 소녀는 그의 곁에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쉬, 걱정 마, 얘들아. 내가 너희 못 데려가게 할게. 숨은 자리에서 에다는 이를 악물었다. 더는 조용한 방관자로 남아있을 수 없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내일 그들이 돌아오면 그는 선택해야 했다. 모른 척 물러날지 아니면 소녀와 그녀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나설지. 그날 밤 하늘이 터졌다. 바람은 성난 홀령처럼 메이플 스트리트를 휘몰아치며 창문을 덜컹대게 하고 나뭇가지를 뜯어냈다. 비는 장대처럼 퍼부어 포장을 두들기며 고요하던 동네를 번쩍이는 불빛과 굴러가는 천둥 소리의 흐릿한 풍경으로 바꿔놓았다. 에다는 창가에 앉아 폭풍우를 응시했다. 그는 그 소녀를 그리고 이 아이들밖에 안 남았어요. 라고 말하던 그녀의 두려움 어린 목소리를 잊을 수가 없었다. 동물관리국은 다음 날 아침에 돌아오기로 되어 있었지만 그보다 먼저 무언가가 일어날 거라고 그의 직감이 알려주었다. 그는 시계를 흘끗 보았다. 오후 8시. 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소녀도 그녀의 개들도 보이지 않았다. 보통이라면 그는 발코니에서 오래된 교회 근처를 저녁 산책하듯도 돌고 있는 그들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늘 밤 바깥 세상은 텅 빈 듯했다. 번개가 번쩍이며 길 끝자락을 밝혀주었다. 저 낡은 집의 실루엣이 간신히 폭풍 속에 버티고 있었다. 그러다 퍼붓는 비 너머로 에다는 그것을 보았다. 대문이 미친 듯 쿵쾅거리며 활짝 벌어진 채였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외투를 움켜쥐고 폭풍 속으로 뛰어들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람과의 사투였다. 빗발이 얼굴을 찔렀지만 그의 집중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집에 가까워지자 그것이 들렸다. 희미한 짖음, 절박하고 먹먹한 소리. 현관에 다다를 때까지 걸음을 옮길수록 소리는 커졌다. 계세요. 그는 굉금에 맞서 소리쳤다. 돌아온 건 대답이 아니라 발톱이 나무를 미친 듯 긁어대는 소리뿐이었다. 문을 밀었지만 잠겨 있었다. 그는 더 세게 발로 찼다. 우지끈 소리를 내며 문틀이 무너지자 그는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섰다. 가장 먼저 냄새가 덮쳤다. 축축한 공기, 젖은 털, 그리고 공포가 밴 냄새. 손에 든 손전등이 떨리는 가운데 그는 방 안을 훑었다. 찢어진 담요들, 비어있는 밥그릇들,
깜빡이는 램프 그리고 움직임. 부서진 소파 뒤에서 브라보가 모습을 드러냈다. 흠뻑 젖어 몸을 떨고 눈빛은 거칠었다. 그러나 짖지는 않고 복도를 향해 몸을 돌리며 낑낑거렸다. 독일 셰퍼드에게서 에단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소리였다. 경고가 아니었다. 애원이었다. 그 애는 어디 있지? 에단이 낮게 속삭였다. 그는 개를 따라 어두운 복도를 지나갔다. 뒤틀린 바닥 위에 웅덩이가 고여 있었고 그의 부츠는 철벅거렸다. 번개가 좁은 복도를 환하게 비쳤다. 그리고 거기 오래전에 꺼져버린 손전등을 꼭 쥔 채 나이 든 개 2마리 곁에 몸을 웅크리고 있는 소녀가 있었다. 분홍 코트는 흠뻑 젖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괜찮아, 괜찮아. 나 여기 있어. 에다는 그녀 곁에 주저앉아 맥을 짚었다. 약하지만 규칙적이었다. 개들이 그의 존재를 경계하듯 낮게 으르렁거렸다. 브라보가 짧게 한 번 짖어 신호를 보내기 전까지. 그러자 그들은 물러섰다. 에다는 그녀의 떨리는 어깨에 자신의 재킷을 둘러주었다. 괜찮아, 꼬마야. 이제 안전해. 바깥에서는 바람이 포효하며 창문을 산산이 깨뜨릴 듯 요란하게 흔들어댔다. 그는 그녀를 데리고 나가야 했다. 그러나 그녀를 번쩍 안아 올리던 순간 그의 손전등이 무언가를 비췄다. 바닥에 엎어져 있던 액자 사진이었다. 그는 그것을 뒤집어 보았다. 경찰 제복을 입은 한 남자가 독일 셰퍼드 5마리 곁에서 당당히 서서 미소 짓고 있었다. 이름표에는 데니얼 카터 경관, 케이니, 유닛이라고 적혀 있었다. 에다는 숨이 턱 막혔다. 닮았다는 건 부정할 수 없었다. 소녀의 눈, 그 얼굴. 그녀는 그의 딸이었다. 천둥이 밖에서 터지며 벽을 흔들었다. 에단이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맙소사, 그 애는 그의 아이야.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이것이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모든 것을 바꿔놓을 진실의 시작이었다. 아침이 되자 폭풍은 지나갔고 메이플 스트리트는 고요와 부러진 나뭇가지들 속에 파묻혔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오전 8시 정각 순찰차 2대와 그때 그 흰색 동물관리국 밴이 낡은 집 앞에 멈춰 섰다. 경관들이 내렸다. 부츠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고 안개 속에서 무정이가 지직거렸다. 이번에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왔다. 진정제, 손전등, 그리고 강제 진입을 허가하는 서류까지. 에다는 죄책감에 심장이 쿵쾅거리면서도 모르는 척 구경꾼인 양 근처에 서 있었다. 몇 시간 전 그는 소녀를 안전한 곳,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그녀는 브라보와 다른 개들 곁에서 담요를 덮고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집 안에 정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알아야 했다. 나이 많은 경관이 문을 쾅 두드렸다. 시동물관리국입니다. 안에 사람 있습니까? 대답은 없었다. 다만 문 너머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개들의 낑낑거리는 소리뿐이었다. 그는 다시 이번엔 더 크게 외쳤다. 우리는 이 주택을 점검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몇 초간 침묵이 이어졌고 경관들 중 한 명이 눈짓을 주고받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문 격파기가 문을 내리치자 둔탁한 소리가 거리를 따라 울려 퍼졌다. 경첩이 버티지 못했고 젖은 털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손전등 빛이 어둠을 가르며 나아갔다. 젊은 경관이 먼저 멈춰섰다. 선배님, 이건 보셔야 합니다. 우리였다. 수십 개. 감금용 우리가 아니라 깨끗했고 담요가 깔려 있었다. 비어있는 것도 있었고 다친 셰퍼드들이 안에서 쉬고 있는 것도 있었다. 발에는 붕대가 감겨 있고 상처는 꿰매어져 있었고 물그릇은 새로 채워져 있었다. 이곳은 번식장도 보관소도 아니었다. 피난처였다. 맙소사, 나이든 남자가 속삭였다. 그녀가 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어. 한 구석, 액자에 담긴 사진들이 걸린 벽이 나머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제복을 입은 경관들, K9인 유닛의 사진들, 각종 표창들, 그리고 중앙에는 에단이 발견했던 사진 속 그가 있었다. 개들 곁에 당당히 서 있는 데니얼 카터 경관.
그 옆에는 접혀 고정된 신문 기사 조각이 있었다. 지역 K성 바임 경관, 임무 중 순직. 경관들은 말문을 닫았다. 진실이 한꺼번에 덮쳐왔다. 이건 방치가 아니었다. 유지였다. 동물관리국 직원들은 들고 있던 진정총을 내려놓았다. 한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다 한 경관이 조용히 말했다. 우린 이 아이들을 데려갈 수 없어. 이걸 보고도 그럴 순 없어. 밖에서는 구름이 걷히기 시작했고 부서진 창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개들이 고개를 들었다. 마치 싸움이 마침내 끝났다는 걸 아는 듯 이제는 고요했다. 그리고 몇 마일 떨어진 곳 창가에 서서 비가 그쳐가는 것을 지켜보던 에다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그녀는 개들을 숨긴 게 아니었어. 그들의 기억을 지키고 있었던 거야.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집 아래 숨겨진 방에 있는 것이 그녀의 아버지에 대해 우리가 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뒤바꿔 놓을 테니까. 그날 오후 늦게 에단이 다시 그 낡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경찰은 이미 떠난 뒤였다. 경고 테이프가 바람에 힘없이 펄럭였지만 이곳을 감싼 침묵은 이제 달랐다. 더 가벼웠고 거의 평온에 가까웠다. 경관들은 개들을 데려가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떠나며 문에 쪽지 한 장만 붙여두었다.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임시 보호자에 관리해둔다. 에다는 문을 밀어 열고 남겨진 난장판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축축한 공기와 개털 냄새가 짙게 깔려 있었지만 그 밑으로 희미하면서도 익숙한 다른 냄새가 스며 있었다. 소독약과 금속의 냄새였다. 그는 그 냄새를 따라 복도를 지나 집 뒤편까지 갔다. 상자 더미 뒤 방수포의 반쯤 덮인 곳에 나무 바닥문이 있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먼지를 털어냈다. 걸쇠는 낡았지만 잠겨있지는 않았다. 그는 천천히 들어 올렸다. 계단이 어둠 속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는 손전등을 켜고 계단을 내려갔다. 발판이 삐걱거릴 때마다 그 소리가 고요한 공기 속에 메아리 쳤다. 아래에서 마주한 광경은 그의 숨을 멎게 했다. 지하는 은신처가 아니라 추모 공간이었다. 벽에는 사진과 배지, 증서들이 빽빽이 걸려 있었다. 선반에는 의료용품과 붕대, 개 사료가 가지런히 줄지어 놓여 있었다. 하지만 방 한가운데에는 에단을 얼어붙게 만든 것이 있었다. 접어놓은 경찰 깃발로 덮인 큰 나무 상자였다. 그 위에는 액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경관 데니얼 카터가 자신의 경찰견팀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지금은 그의 딸이 돌보고 있는 바로 그 개들이었다. 에다는 무릎을 꿇고 상자 뚜껑에 새겨진 문구를 눈으로 더듬었다. 그의 곁을 결코 떠나지 않았던 이들을 위하여. 그의 뒤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울렸다. 그는 돌아섰다. 계단 맨 아래에 작은 소녀가 서서 브라보의 목줄을 쥐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차분했다. 올 줄 알았어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에다는 꿀꺽 침을 삼켰다. 여기 있으면 안 돼, 얘야. 폭풍 때문에 모두가 걱정했어. 소녀는 고개를 저었다. 난 여기 있어야 했어요. 비가 오면 얘네가 무서워하거든요. 아빠는 늘 말했어요. 천둥 소리는 전장 같아라고. 그녀는 상자 쪽으로 걸어가 조심스레 손을 얹었다. 아빠는 이 개들을 어디든 데리고 다녔어요. 아빠가 돌아오지 않자 얘네는 다른 데로 보내졌죠. 하지만 다른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어요. 자꾸 도망치다가 어느 밤 브라보가 다시 날 찾아왔어요. 나는 그를 따라갔고 그러고 나서 그는 나를 여기로 데려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울지는 않았다. 여기는 우리 아버지의 공간이었어요. 아빠는 다친 경찰견들을 여기서 치료하고 훈련시키고 집을 찾아줬어요. 나는 그가 시작한 일을 계속했을 뿐이에요. 에다는 방을 둘러보았다. 의료도구들, 급식표, 벽에 그려진 발바닥 자국 무늬가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줄곧 혼자서 그 모든 개들을 돌봐왔다. 이걸 전부 혼자 해온 거니? 그가 조용히 물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가 한 번 이렇게 말했어요. 영웅이 항상 배지를 다는 건 아니라고. 가끔은 발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전
얘네를 절대 뒤에 두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에단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는 그녀 곁에 무릎을 꿇었다. 넌 그가 지키려던 약속을 누구보다 더 잘 지켜냈어. 잠시 고통과 평화를 함께 품은 침묵이 지하실을 가득 메웠다. 브라보는 소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에단이 속삭였다. 세상이 내 이야기를 알아야 해. 그러나 소녀는 고개를 저으며 얼굴을 들었다. 아니요, 전 유명해지고 싶지 않아요. 그저 얘네가 안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가 그렇게 되게 할게. 도와줄게, 꼬마야. 넌 이제 혼자가 아니야. 그들 머리 위. 금이 간 창문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어 카터 경관과 그의 충직한 경찰견들이 찍힌 사진 위로 황금빛을 드리웠다. 추억과 사랑으로 둘러싸인 그 고요하고 성스러운 공간에서 진실은 마침내 온전해진 듯했다. 충직한 심장 박동, 한동 하나하나에 기대어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가는 딸. 소녀는 아버지의 사진을 손끝으로 더듬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는 늘 그러셨어요. 용감한 마음은 폭풍도 두렵지 않다고. 하지만 그날 밤 폭풍은 끝나지 않았다. 에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마치 지하실 자체가 과거에 숨을 불어넣는 듯 그녀의 말 사이로 기억이 펼쳐졌다. 2년 전의 일이었다. 데니얼 카터 경관의 마지막 임무 전날 밤 공기는 고요했고 마을 끝 작은 집 밖 하늘은 황금빛으로 저물어가고 있었다. 아버지는 벽난로 옆에 앉아 브라보의 목줄에 광을 내고 있었다. 다른 셰퍼드도 4마리는 곁에서 쉬고 있었다. 고요했고 충직했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꼬마는 러그 위에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 무릎 위에 강아지 인형을 올려놓고 있었다. 아빠, 그녀가 물었다. 왜 또 가야 해요? 방금 집에 왔잖아요. 데니얼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목줄을 내려놓았다. 왜냐면 우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어딘가에 있으니까. 그리고 K9 요원이 되면 쉬운 날만 골라 일할 수는 없단다. 그녀가 얼굴을 찌푸렸다. 그럼 아빠 없는 동안 얘네는 누가 돌봐요? 그는 손을 뻗어 그녀의 귀 뒤로 매 머리카락 한 가닥을 넘겼다. 그래서 네가 있는 거지? 제가요? 그녀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데니얼은 고개를 끄덕였다. 만약 아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정말 어떤 일이라도 내 녀석들을 네가 돌보는 거야. 약속해줘.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하지만 전 아직 작아요. 그는 그녀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을 그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용기는 크기에 달린 게 아니야. 얘야. 마음에 달린 거지. 그리고 넌 내가 만난 누구보다 그 마음이 크단다. 그는 일어나 가볍게 휘파람을 불었다. 그러자 개들이 완벽한 대형으로 곧게 앉았다. 보이니? 얘네는 절대 내 곁을 떠나지 않아. 얘네가 널 지키고 너도 얘네를 지키는 거야. 약속할래? 그녀는 눈에 눈물이 맺힌 채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 데니얼은 몸을 숙여 그녀의 입에 입맞춤했다. 잘했어. 다음 날 아침 전화가 왔다. 인질 구출 작전이 틀어졌다는 연락이었다. 데니얼과 그의 팀은 돌입했다. 살아 돌아온 경관은 셋뿐이었다. 그 중에 데니얼은 없었다. 그날 밤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에 잠에서 깬 소녀는 문가에 앉아있는 브라보를 보았다. 털은 흠뻑 젖어 있었고 눈엔 슬픔이 가득했다. 다른 개들도 뒤따라왔다. 저마다 아버지의 장비 한 점씩을 물고서 배지, 모자, 호루라기. 그날 밤 이후로 그녀는 그들을 결코 떠나보내지 않았다. 그 기억이 잦아들자 이선에 목이 메어왔다. 소녀는 말없이 서 있었다. 어스레한 빛 속에서 눈물이 반짝였다. 그는 약속을 지켰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이젠 제 차례예요. 이선은 그녀의 어깨에 살짝 손을 얹었다. 넌 약속을 지킨 데 그치지 않았어. 그가 낮게 말했다. 네가 곧 그 약속이 됐어. 그들 머리 위 손전등 불빛 아래서 카터 경관의 사진이 희미하게 빛났다. 용기와 충성 그리고 사랑으로 영원히 이어진 아버지와 딸.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이야기는 들불처럼 번져 있었다.
거대한 개들을 데리고 다니는 신비한 꼼에 대한 화제성 호기심으로 시작된 일이 훨씬 더 깊은 무언가로 바뀌었다. 온 마을을 뒤흔드는 진실이었다. 이선은 언론에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지만 소문은 금세 퍼졌다. 그 집에 들어갔던 경관들도 오래 비밀을 지킬 수 없었다. 전고가 되자 기자들이 다시 메이플가로 몰려왔다. 하지만 이번에 그들의 카메라는 스캔들을 찾지 않았다. 영웅을 찾고 있었다. 문을 닫아 걸고 수군거리던 이웃들은 이제 죄책감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난 채 밖에 나와 서 있었다. 빵집의 켈러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빵 바구니를 꼭 끌어안고 있었다. 그동안 내내 그녀가 중얼거렸다. 우린 그 애가 이상한 아이인 줄만 알았지. 아버지의 일을 해오고 있었다는 걸 몰랐어요. 모퉁이엔 작은 무리가 모여 조용히 기다렸다. 이선이 차에서 내리자 마이크들이 일제히 그를 향했다. 사실입니까? 한 기자가 물었다. 그 소녀가 다친 경찰견들을 혼자 돌봤다는 게 진짜였나요? 이선은 잠시 망설였다. 그렇습니다. 마침내 그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대부분의 어른들도 못할 만큼 잘 해냈습니다. 그날 밤 그 이야기가 방송을 탔다. 모든 채널, 모든 플랫폼에서 헤드라인에는 이렇게 적혔다. 6세 소녀, 순직한 경관의 유산 이어가다. 용기의 딸, 케이샤 영웅들을 구한 아이. 옛 케이샤인 유닛 영상. 클립들이 화면에 흘러나왔다. 개들과 웃고 훈련시키고 딸을 품에 안은 데니얼 카터 경관의 모습. 사람들은 화면을 지켜보며 동시에 가슴이 무너지고 또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수천 개의 댓글이 쏟아졌다. 저 울었어요. 현실의 천사네요.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지역 보호소로 기부가 물밀듯 들어오기 시작했다. 전국 곳곳에서 응원의 메시지가 도착했고 인근 마을의 경관들은 개들 돌보는 일을 돕겠다고 나섰다. 그날 저녁 해가 지붕 너머로 스며들듯 내려앉자 메이플 스트리트는 더 이상 차갑거나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다. 한때 손가락질하던 같은 이웃들이 이제 소녀의 임시 쉼터 밖에 줄을 서서 창문 너머로 음식과 담요, 장난감, 강아지 간식을 내밀었다. 소녀는 조용히 지켜보며 작은 손을 브라보의 머리 위에 얹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미소 지었다. 안도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선이 곁에 서서 나직이 말했다. 있잖아. 세상에 어떤 일에 마음을 쓰기 전에 먼저 그 사연을 이해해야 할 때가 있거든. 그리고 그 밤, 한때 그녀를 외면했던 마을은 그녀를 기리기 시작했다. 상실을 유산으로 침묵을 수백만에게 닿는 목소리로 바꿔낸 그 소녀를 관심은 빠르게, 너무도 빠르게 몰려왔다. 카메라, 인터뷰, 눈부신 조명. 평생을 침묵과 그늘 속에서 살아온 어린 소녀에게는 벅찼다. 며칠 동안 그녀는 질문에 답하고 경관들을 만나고 보호소를 방문하며 보조를 맞추려 애썼지만 그 모든 것의 무게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 주가 끝날 무렵 그녀는 결국 쓰러졌다. 경찰서에서 아버지의 공을 기리는 작은 행사가 열리던 중이었다. 그녀는 브라보 곁에 서서 그의 목걸이를 꼭 쥐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릎이 꺾였다. 이선이 바닥에 닿기 전에 그녀를 받쳐 안았다. 그는 목소리를 떨며 말했다. 이봐, 괜찮아? 구급대원들이 달려와 그녀를 부드럽게 들어 들것 위에 눕혔다. 브라보는 애타게 짖으며 줄을 당겼고 그녀를 놓아주지 않으려 했다. 다른 셰퍼드들이 구급차를 에워싸고 초조하게 서성였고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하자 발걸음은 더 불안해졌다. 세인트 메리스 병원의 대기실은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다. 경관들, 이웃들, 그리고 화면으로만 그녀의 이야기를 알던 낯선 이들까지 조용한 근심 속에 모여들었다. 시간이 흘렀다. 개들은 입구 밖에 몸을 뜀 채 잔잔한 저녁비에 흠뻑 젖으면서도 먹을 것도 쉴 것도 거부했다. 브라보는 유리문에 머리를 기댄 채 시선을 한 번도 내부 복도에서 떼지 않았다. 이선은 그들 곁에 앉아 한 손으로 무심히 브라보의 털을 쓰다듬었다. 그는 중얼거렸다. 그 애는 강해. 아버지의 기계를 물려받았어. 마지막 말을 하는데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안에서는 의사들이 그녀의 상태를 안정시키려 애썼다. 탈진, 탈수, 스트레스. 그저 몸이 한계에 다다른 것이었다. 하지만 잠든 와중에도 그녀의 손은 목에 걸고 있던 작은 펜던트, 아버지의 경찰 배지를 놓지 않았다. 새벽이 밝자 병원 복도는 옅은 빛으로 물들었다. 간호사가 현관문을 열고 여전히 브라보가 기다리던 밖으로 걸어 나왔다. 괜찮아질 거예요. 그녀가 나직이 말했다. 이제 들어와도 돼요. 아무도 잊지 못할 광경이었다. 독일 셰퍼드 5마리가 꼬리를 낮게 늘어뜨린 채 앞쪽 방만을 응시하며 병원 복도를 조용히 걸어갔다. 개들이 그녀의 병상에 다다르자 병원 직원들은 눈가에 눈물이 반짝인 채 자리를 비켜주었다. 브라보가 살그머니 올라가 그녀의 손 옆에 턱을 얹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꿈틀하더니 서서히 눈꺼풀이 떠올랐다. 브라보. 그녀가 쉰 목소리지만 따뜻하게 속삭였다. 개의 꼬리가 침대를 한번 툭 하고 쳤다. 이선은 문가에서 안도의 젖은 눈으로 미소 지었다. 돌아왔구나, 꼬마야. 밖에서는 세상이 기적을 축하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작은 병실 안에는 오직 침묵뿐이었다. 소녀 하나, 그녀의 개들, 그리고 한 번도 저버린 적 없는 약속의 고독만이 있었다. 아침 햇살이 병원 창으로 부드럽게 스며들어 하얀 벽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꼬마 소녀는 담요를 어깨에 두른 채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고 작은 손은 브라보의 털 위에 살며시 놓여 있었다. 다른 셰퍼드들은 그녀의 발치에 드러누워 마침내 차분해져 있었다. 그들 역시 가장 어려운 순간이 지나갔음을 아는 듯했다. 밖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기자들, 경찰관들, 이웃들, 그리고 그녀를 보기 위해 몇 시간이나 달려온 낯선 이들. 하지만 이번에 그들을 이끈 건 호기심이 아니었다. 감사함이었다. 이선이 미소를 지으며 방으로 들어왔다. 밖에 내 팬클럽이 꽤나 크더라. 그는 작은 상자를 그녀의 침대 머리맡 탁자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상자 안에는 금빛 메달 하나가 들어있었다. 반질반질 닦여 있었고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오늘 이걸 너에게 주고 싶대. 너의 용기와 연민 그리고 담대함을 기려서. 그녀의 눈이 커졌다. 저한테요. 이선이 고개를 끄덕였다. 너에게 그리고 너희 아버지를 위해. 잠시 뒤 문이 다시 열렸다. 각종 훈장이 달린 경찰 제복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다. 아버지의 옛 상관 레이놀즈 서장이었다. 감정이 북받쳐 그의 목소리가 거칠었다. 네 아버지는 내가 알던 사람들 중 가장 용감한 분이었어. 그가 말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알아. 그의 딸이 같은 마음을 지녔다는 걸. 그는 메달을 그녀의 담요에 조심스레 달아주었다. 방 안은 조용해졌고 간간히 들려오는 코 훌쩍이는 소리만이 정적을 채웠다. 이건 단순한 상이 아니야. 그가 말을 이었다. 네 아버지가 훈련시킨 모든 경찰관, 모든 핸들레, 그리고 모든 개가 전하는 감사의 표시야. 꼬마 소녀는 눈가에 눈물이 반짝인 채 브라보를 내려다보았다. 아버지, 자랑스러워 하셨겠지, 그렇지? 그녀가 속삭였다. 레이놀즈 서장이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미 그러고 계셔? 밖으로 나오니 병원 중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고마워요. K9 영웅들. 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였다. 그녀가 작은 손으로 이선의 손을 꼭 잡은 채 발을 내딛자 충직한 개들이 사방에서 그녀를 둘러쌌다. 모인 사람들 모두가 우레와 같은 박수를 터뜨렸다. 경찰관들은 거수경례를 했고 아이들은 손수 만든 팻말을 높이 들었다. 그중 하나에는 영궁은 죽지 않는다. 기억하는 이들 속에 산다. 라고 적혀 있었다. 그때야 비로소 소녀가 웃었다. 진짜 웃음, 환하고 자유로운. 그녀는 수줍게 손을 들어 한때 그녀에 대해 속삭이기만 하던 사람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이선이 몸을 굽혔다. 네가 그들을 바꿔놓았어. 그는 낮게 말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모두까지도. 해가 더 높이 오르자 브라보가 한 번 짖었다. 중정에 메아리 친 그 소리는 깊고도 자랑스러웠다. 박수는 더욱 커졌고 그 순간 모두가 느꼈다. 어딘가 위에서 지켜보는 경관 다니엘 카터의 정신을, 딸을,
그리고 자신의 팀을 자랑스러워하는 그 마음을, 그리고 수년 전 그 끔찍한 밤 이후 처음으로 메이플가는 다시 집처럼 느껴졌다. 박수는 서서히 잦아들었지만 공기 속의 감정은 오래 남았다. 정말 아름다운 일이 있은 뒤 찾아오는 그 고요가. 작은 소녀는 중정 한가운데 서 있었고 담요에 달린 금속 배지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그녀 주변에는 5마리 점원 셰퍼드가 당당히 앉아 있었고 아버지와 한 약속을 이미 지켜냈다는 듯 눈을 그녀에게만 고정했다. 이선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옆에서 지켜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살아오며 셀 수 없이 많은 이야기를 보아왔지만 이런 이야기는 처음이었다. 해냈구나, 꼬마. 그가 속삭였다. 아빠에게 평안을 주었어. 경찰악대가 잔잔히 연주를 시작했다. 느리고 장중한 선율이 병원 구내를 울렸다. 레이놀즈 서장이 마이크 앞으로 나섰다. 오늘 그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이 도시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경관 다니엘 카터, 그리고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멀리 그의 사명을 이어간 그의 딸을 기립니다. 군중은 환호성을 터뜨렸다. 경찰관, 간호사, 이웃, 낯선 이들, 수많은 얼굴에 눈물이 흘렀다. 제복 입은 가장 강인한 이들조차 눈을 빠르게 깜빡이며 그저 햇빛이 눈부셔서 그런 척했다. 식이 끝나자 소녀는 개들 옆에 쪼그리고 앉아 한 마리 한 마리를 꼭 끌어안았다. 브라보는 그녀의 품에 몸을 기댄 채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다. 우리 해냈어, 얘들아. 그녀가 속삭였다. 아빠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이선이 그녀 곁에 무릎을 꿇고 브라보의 머리위에 손을 얹었다. 있잖아. 그가 나직이 말했다. 이제 온 동네가 너를 응원해. 다음엔 뭘 할 거니? 소녀가 고개를 들었다. 수줍지만 조용한 힘이 담긴 미소였다. 저 아이들처럼 이제 아무도 찾지 않는 개들을 계속 도울 거예요. 이선이 가볍게 웃었다. 그럼 우리에겐 해야 할 일이 있겠는걸. 그들이 함께 걸어나가자 해가 점점 기울며 세상을 금빛으로 물들였다. 개들은 앞장서 총총 걸었고 그림자는 포장도로 위로 길게 늘어졌다. 같은 목적에 맞춰 뛰는 6개의 심장. 하나의 유지를 잇는 6 영혼. 카메라는 그 순간을 오래 비췄을 것이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길. 메이플과 저쪽으로 사라져가는 작은 소녀와 그녀의 개들. 하지만 이번엔 속삭임도 의심도 없었다. 그녀의 걸음마다 따랐던 건 존경과 사랑뿐이었다. 이제 모두가 진실을 알았으니까. 그녀는 단지 개들을 산책시키는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영웅의 딸이자 한 약속의 지킴이었고 지금껏 누군가가 집으로 돌아오길 기다려 온 모든 충직한 생명들의 마음 그 자체였다. 이 이야기가 마음을 움직였다면 좋아요와 공유, 구독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이런 이야기는 영웅이 늘 제복을 입는 건 아니라는 걸 일깨워줍니다. 때로는 목줄을 하고 있고 때로는 분홍 코트를 입은 천사들에게 길러지기도 하니까요. 사랑과 충성심, 그리고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한 가지 사실을 증명하는 이야기들이 더 이어질 테니 계속 지켜봐 주세요.